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 1위, 뭐라고 생각하세요? 10명 중 7명은 마늘이라고 답하십니다. 그런데 마늘은 1위가 아닙니다. 잠깐요. 그냥 1위가 아닌 게 아니라 상위권에도 못 들었습니다. 6위입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자료를 보면 마늘보다 혈관 보호 효과가 2.7배 높은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 진짜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좋은 음식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거꾸로 올라가면서 왜 그 순위인지 이유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근거가 얼마나 두꺼운가. 한두 편이 아니라 사람을 오래 관찰한 큰 연구가 쌓여 있는가를 봤습니다. 둘째, 혈관에 직접 작용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 어떤 음식은 콜레스테롤을 직접 붙잡아 끌고 나갑니다. 어떤 음식은 그저 거들 뿐입니다. 직접 일하는 쪽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셋째, 우리 밥상에서 매일 실천하기 얼마나 쉬운가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1년에 한 번이면 소용없으니까요. 이 3가지 저울추가 함께 정한 순위입니다. 순위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손가락을 꼽아보세요. 1.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다. 2. 종아리가 자주 저리다. 3. 손발이 차다. 4. 목덜미가 자주 뻐근하다. 5.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는다. 6. 가끔 어지럽다. 7. 혈압이나 혈당이 높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이 신호들은 몸이 조용히 보내는 편지입니다. 문제는 이 편지가 아주 늦게 도착한다는 점이에요. 혈관은 73% 넘게 막혀도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2024년 통계에서도 혈관이 막혀 세상을 떠나는 분이 하루에 수십 명입니다. 3개 이상 해당되시면 오늘 이야기를 특히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5개 이상이시라면 오늘부터 밥상을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미리 관리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약은 이미 나빠진 것을 붙드는 일이고 음식은 나빠지기 전에 미리 막는 일입니다. 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도 약을 쓰기 전에 먼저 식습관을 바꾸라고 권합니다. 매일 3번 앉는 밥상이야말로 가장 꾸준한 치료입니다. 하나도 해당 안 되시는 분은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저절로 좁아지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자, 10위부터 올라가겠습니다. 10위는 석류입니다. 붉고 진한 그 즙을 떠올려 보세요. 석류의 붉은 색소에는 산화를 막는 힘이 강한 성분이 가득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소를 만나 상하면 그 찌꺼기가 혈관벽에 착 달라붙습니다. 석류의 항산화 성분은 이 찌꺼기가 상하는 것을 늦춰줍니다. 석류가 10위에 머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구 규모가 위쪽 음식들만큼 두껍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중 석류 음료에 설탕이 많은 게 문제예요. 드실 거라면 설탕 없는 것을 고르시고 하루 작은 잔 하나면 충분합니다. 통째로 알갱이를 씹어 드시는 편이 즙보다 낫습니다. 섬유질과 좋은 성분까지 함께 들어오니까요. 석류는 좋은 조연입니다. 주연들은 위에 따로 있습니다. 9위는 강황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뿔이에요. 안에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의 조용한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혈관 안쪽 벽이 거칠어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벽이 매끈해야 피가 부드럽게 흐르거든요. 벽이 거칠어지면 기름때가 더 잘 달라붙습니다. 커큐민은 이 거칠어지는 과정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불이 나기 전에 미리 물을 뿌려두는 셈이에요.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임경택 어르신, 올해 60들이신데요. 젊어서부터 카레를 좋아하셔서 자주 드셨답니다. 건강검진 때마다 혈관 나이가 실제보다 젊게 나온다고 하십니다. 물론 카레만의 공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꾸준히 드신 습관이 한몫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강황에 한계가 있습니다. 커큐민은 그냥 먹으면 몸에 흡수가 안 됩니다. 대부분 그대로 빠져나가요. 반드시 기름과 후추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후추의 매운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크게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카레 끓이실 때 후추 한 자밤과 기름 잊지 마세요. 쓸개에 돌이 있으신 분은 강황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담즙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8위는 토마토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더 좋아집니다. 이해되시죠? 대부분의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좋다고 하시잖아요. 토마토는 반대입니다. 열을 가하면 리코펜이라는 붉은 성분이 몸에 훨씬 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기름에 볶으면 흡수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생토마토를 그냥 드시면서 좋은 성분을 절반이나 놓치고 계십니다. 리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상하는 걸 막는 방패 노릇을 합니다. 녹슨 쇠못이 혈관 벽을 파고드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값싸고 사철 구하기 쉬운 훌륭한 혈관 채소입니다. 칼로리도 아주 낮아 넉넉히 드셔도 살이 찔 걱정이 없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은 칼륨이 많으니 양을 조절하세요. 7위는 시금치입니다. 파랗게 데친 시금치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시금치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단순해요. 이 성분이 몸속에서 혈관 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물질로 바뀝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잘 흐르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좁은 골목이 넓은 길로 바뀌는 셈이에요. 전라남도 나주에 사시는 서말녀 어르신, 올해 78이신데요. 평생 텃밭 채소로 밥상을 차려오셨습니다. 봄이면 시금치를 무쳐 몇 끼니 곁들이셨는데 병원에서 혈관이 나이에 비해 깨끗하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밭딜로 몸을 많이 움직인 덕도 있겠지만 매일 드신 푸른잎 채소가 혈관을 오래 지켜준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생으로 많이 드시면 신장에 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데치면 그 성분이 물에 상당히 빠져나갑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도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K가 약효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금치뿐 아니라 케일이나 근대 같은 지푸른 잎채소도 비슷한 힘이 있으니 계절마다 나는 푸른 잎을 데쳐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10위부터 7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석류, 강황, 토마토, 시금치 모두 좋은 음식이지만 위에 더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늘이 6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운 지점입니다. 잠깐 하나 더요. 6위 마늘입니다. 놀라셨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1위로 떠올리신 그 마늘이 6위에 앉았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마늘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마늘은 정말 훌륭합니다. 다만 넘기 어려운 한계가 하나 있어서입니다. 마늘을 칼로 다지거나 으깨면 알싸한 향이 확 올라오시죠? 그 향의 정체가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을 넓혀 혈압을 내리는 데도 좋고요. 피가 끈끈해져 덩어리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거의 만능이에요.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서도 마늘이 혈압을 낮춘다는 보고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알리신은 열에 약합니다. 익히면 상당 부분이 사라져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혀야 합니다. 그런데 생마늘을 매일 넉넉히 드시면 속이 견디질 못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 역류가 있으신 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의성에서 마늘 농사를 지으시는 강두식 어르신, 올해 73세이신데요. 평생 마늘밭에서 사셨고 생마늘을 밥에 얹어 드시는 게 예사였습니다. 혈압 관리는 잘 되셨는데 생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 위가 헐어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좋은 성분을 얻으려니 위가 상하고 위를 지키려니 성분이 줄어듭니다. 이 딜레마 때문에 우리 기준의 셋째 항목, 매일 꾸준히 실천하기에서 점수가 깎인 겁니다. 요령이 있습니다. 마늘을 다진 뒤 10분쯤 그냥 두세요. 그 사이에 좋은 성분이 안정된 형태로 바뀌어서 열을 조금 가해도 덜 파괴됩니다. 생마늘이 부담되시면 익힌 마늘을 넉넉히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익힌 마늘에도 다른 좋은 성분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하루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미 김치에, 국에, 찌개에 마늘을 꽤 드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상과 실제 사이의 이 간격,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매일 편하게 드셔야 효과가 납니다. 성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위가 못 견뎌 못 드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힘이 조금 약해도
매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 결국 이깁니다. 마늘은 명성으로는 챔피언이지만 매일의 밥상에서는 조연입니다. 이 이치가 오늘 순위의 핵심입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5위부터는 진짜 강한 음식들입니다. 5위는 올리브유입니다. 기름이 혈관에 좋다니 이상하시죠? 그런데 기름에도 착한 기름과 나쁜 기름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착한 기름의 대표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지켜줍니다. 산화를 막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도 들어있어 혈관벽을 두 방향에서 지키는 셈입니다. 올리브유가 5위까지 오른 데는 든든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이 기름을 즐겨 쓰는데 심장병이 적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주목받았습니다. 큰 연구들이 올리브유를 넉넉히 쓴 식단이 심장과 혈관병을 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도 나쁜 기름을 이런 기름으로 대신하라고 권합니다. 근거가 두껍습니다. 다만 올리브유는 아주 뜨겁게 튀기는 데는 맞지 않아요. 높은 열에서는 좋은 성분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나물을 무치거나 빵에 찍거나 낮은 불로 볶을 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루 한두 숟갈이면 넉넉합니다. 좋다고 콸콸 부으시면 안 돼요. 기름은 기름이니까요. 되도록 처음 짠 기름을 고르세요. 병을 열었을 때 풀냄새 같은 향이 은은하면 좋은 기름입니다. 빛과 열을 피해 어두운 곳에 두셔야 합니다. 콩기름 대신 올리브유로 손을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혈관이 달라집니다. 4위는 사과입니다. 아침마다 하나씩 드시는 그 붉은 사과 말입니다. 옛말에 하루 사과 한 알이면 병원이 멀어진다고 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과 속에 펙틴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이 혈관 청소부 노릇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펙틴은 물에 녹으면 끈끈한 젤처럼 변합니다. 이 끈끈한 것이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을 붙잡습니다. 붙잡힌 것들은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몸은 부족해진 담즙을 다시 만들려고 피 속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씁니다. 결국 피 속 콜레스테롤이 줄어듭니다. 참으로 영리한 방식이에요. 약이 아니라 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게다가 사과 껍질에는 산화를 막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큰 연구에서 이런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즐겨 먹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에서 사과 과수원을 하시는 정만수 어르신, 올해 66세이신데요. 평생 사과나무와 함께 사셨습니다. 흠집난 사과를 아까워 매일 껍질째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얼마 전 검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또래보다 낮게 나와 의사가 놀랐다고 합니다. 핵심은 껍질입니다. 펙틴과 좋은 성분은 껍질과 바로 아래에 몰려 있어요. 깎아버리면 절반을 버리는 셈입니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하루 반 개에서 한 개가 적당합니다. 주스로 갈아 드시면 섬유질이 부서지고 당만 남으니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게 제일입니다. 배나 감귤, 자두에도 비슷한 섬유질이 있으니 함께 즐기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5위 올리브유, 4위 사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6위 마늘, 명성은 1위지만 위장 부담으로 실천이 어렵습니다. 5위 올리브유, 착한 기름으로 혈관벽을 두 방향에서 지킵니다. 4위 사과, 껍질째 드시면 콜레스테롤을 끌어냅니다. 이제 3위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준비하면서도 놀랐습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3위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피칸 같은 것들이에요. 작은 알갱이가 왜 이렇게 높이 올랐을까요? 이유가 아주 탄탄합니다. 견과류에는 착한 지방이 가득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지킵니다. 특히 호두에는 등푸른 생선의 것과 비슷한 좋은 기름이 들어있어요. 이 기름이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가 덩어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산화를 막는 비타민까지 함께 들어있습니다. 작은 알 하나에 혈관 영양소가 여럿 모여있는 셈이에요. 견과류가 3위인 진짜 이유는 근거의 두께입니다. 수만 명을 오래 관찰한 큰 연구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거의 매일 한 줌씩 먹은 사람의 심장병 위험이 뚜렷하게 낮았습니다. 실천도 쉽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출출할 때 한 줌 드시면 되니까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전라북도 김제에 사시는 조병재 어르신, 올해 75세이신데요. 젊어서 과자와 사탕을 좋아하시다
혈관 수치가 나빠지셨습니다. 의사가 군것질을 견과류로 바꿔보라 하셨고, 텔레비전 보실 때 사탕 대신 아몬드를 한 줌씩 드셨습니다. 1년쯤 지나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나쁜 간식을 좋은 간식으로 바꾼 것이 전부였어요. 요령 말씀드릴게요. 소금이나 설탕 묻힌 건 안 됩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설탕은 혈관에 해롭습니다.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하루에 한 줌, 손바닥에 소복히 담기는 정도면 넉넉합니다. 호두는 염증에, 아몬드는 산화 방지에, 땅콩은 값싸면서도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섞어 드세요. 눅눅하거나 쩐내 나는 것은 꼭 버리셔야 합니다. 상한 기름이 오히려 혈관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두시고 조금씩 사서 신선할 때 드세요. 이가 약하신 분은 곱게 다져 요구르트나 나물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2위는 귀리, 즉 오트밀입니다. 죽처럼 끓여 드시는 그 납작한 곡물이에요. 귀리가 이렇게 높은 건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입니다.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힘이 대단히 강하고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아주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사과의 펙틴과 비슷한데 귀리의 끈끈함이 훨씬 셉니다. 장을 지나며 더 걸쭉한 젤을 만들어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끌어냅니다. 같은 노력으로 더 큰 효과를 보는 거예요. 게다가 이 젤은 밥을 먹은 뒤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혈당이 출렁이지 않으면 혈관도 덜 상합니다. 즉 귀리는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한꺼번에 다스립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께 특히 반가운 곡물이에요. 귀리가 2위에 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증거의 힘입니다. 이 곡물의 섬유질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사실은 나라 밖 보건당국에서 공식으로 인정할 만큼 근거가 확실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몇 주 안에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보고가 여럿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 올해 69세이신데요. 아침을 흰쌀죽이나 빵으로 드시다 혈관 수치가 자꾸 나빠져 걱정이 크셨습니다. 딸의 권유로 아침을 귀리죽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밍밍해서 넘기기 어려우셨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조금 으깨 넣고 견과류를 뿌려 드셨습니다. 석 달쯤 지나 검사를 받으셨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제법 내려가 의사가 칭찬했습니다. 설탕은 절대로 넣지 마세요. 애써 낮춘 걸 도로 올리는 셈이니까요. 과일이나 견과류로 단맛과 고소함을 더하세요. 인스턴트 달콤한 제품보다 납작한 통기리를 사서 직접 끓이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보리도 비슷한 섬유질이 있으니 밥에 보리를 섞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드디어 1위입니다. 오늘의 정상에 오른 것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 정어리처럼 등이 푸른 바닷물고기들이에요. 마늘을 제치고 귀리를 제치고 견과류를 제치고 왜 이 생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까요?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가장 고르게 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성껏 풀어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힘은 오메가3이라는 특별한 기름에서 나옵니다. 이 기름이 혈관에 하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혈관을 지킵니다. 첫째, 피 속의 나쁜 기름인 중성지방을 강하게 낮춥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관이 잘 막히는데 오메가3만큼 이것을 잘 낮추는 음식이 드뭅니다. 둘째, 혈관의 조용한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벽이 덜 상하니 기름때가 덜 붙습니다. 셋째, 피가 끈끈해져 덩어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덩어리가 혈관을 막으면 그것이 바로 심근경색이고 뇌경색이에요. 넷째, 굳어가던 혈관벽을 조금 더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이렇게 네 방향에서 한꺼번에 일하는 음식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마치 여러 선수의 재주를 한 몸에 지닌 만능 선수 같아요. 근거의 두께도 압도적입니다. 생선을 즐겨 먹는 바닷가 사람들에게 심장병이 적다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졌습니다. 수만 명을 오래 관찰한 큰 연구들이 생선을 꾸준히 먹은 사람의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낮았다고 보고합니다. 대한심장학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 모임에서도 일주일에 2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앞장서 권하는 음식은 흔하지 않아요. 기전도 강하고 근거도 두껍고 전문가도 권합니다. 그래서 1위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사시는 오현자 어르신, 올해 71세이신데요.
남편분이 굴 양식을 하셔서 바다와 함께 사셨습니다. 생선이 흔한 동네라 고등어와 정어리를 늘 구워 드셨는데 몇 해 전 남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그 뒤로 부부가 밥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붉은 고기를 줄이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은 올리셨습니다. 굽기보다 찌거나 졸여 드셨고요. 요즘 두 분 모두 혈관 수치가 안정됐다고 합니다. 오연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작 이렇게 먹었으면 남편이 안 쓰러졌을지도 모른다고.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큰일을 겪기 전에 밥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의 참뜻이에요. 드시는 요령 말씀드릴게요. 등푸른 생선은 굽는 것보다 찌거나 조리는 편이 좋습니다. 센 불에 태우면 좋은 기름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통조림도 괜찮은데 기름과 소금이 적은 것을 고르시고 국물은 따라 버리세요. 통풍이 있으신 분은 정어리 같은 생선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요산을 올릴 수 있으니 종류를 조절하세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생선기름 보충제를 따로 드시기 전에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좋은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유는 함께 볶으면 서로를 끌어올립니다. 귀리죽에 사과를 깍둑 썰어 넣으면 콜레스테롤 끌어내는 힘이 더 셉니다. 강황은 후추와 기름이 반드시 함께여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 옆에 시금치 나무를 두면 혈관을 앞뒤에서 지킵니다. 견과류와 사과를 오후 간식으로 함께 드시면 섬유질과 좋은 지방이 이중으로 돕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밥상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짝이니 매일 실천하기 쉽습니다. 짝을 지어 드시면 같은 양으로 더 큰 효과를 보십니다. 반대편도 짚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혈관을 망치는 음식을 함께 드시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첫째, 짠 음식, 국물, 젓갈, 장아찌에 소금이 혈압을 올려 혈관을 굳게 합니다. 소금이 많으면 몸이 물을 붙잡아 혈관의 압력이 커집니다. 국물은 남기세요. 둘째, 튀기고 태운 음식. 높은 열에 달군 기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입니다. 셋째, 단 음식과 흰 밀가루. 중성지방을 늘리고 혈관을 끈끈하게 만듭니다. 흰 쌀밥보다 잡곡밥을, 흰 빵보다 통곡물을 고르세요. 넷째, 가공육. 소시지와 햄의 소금과 첨가물이 혈관에 이롭지 않습니다. 이 4가지를 줄이지 않으면 오늘 배운 것의 절반 효과밖에 못 보십니다. 좋은 것을 더하는 일과 나쁜 것을 빼는 일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의 정상은 등푸른 생선이었습니다. 4방향에서 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최고의 음식. 그 아래로 귀리가 콜레스테롤을 끌어내고 견과류가 매일 한 줌으로 혈관을 돕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명성은 1위이지만 실천의 한계로 6위였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을 밥상에 올리세요. 고등어 한 토막이면 됩니다. 돈 한 푼 더 안 들어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를 드시던 자리에 생선을 놓아보세요. 하나를 확실히 지키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생선을 챙기다 보면 반찬으로 나물이 오르고 국이 싱거워집니다. 이 작은 바꿈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아침을 바꿉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려면, 자식에게 지 만들려면 혈관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통영의 오연자 어르신이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 하신 그 말씀, 여러분은 오늘부터 앞당기실 수 있습니다. 혈관은 소리 없이 좁아지고 소리 없이 넓어집니다. 오늘 드신 한 끼가 그 관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듭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은 아침을 귀리죽으로, 내일은 저녁에 고등어 한 토막.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면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계단이 덜 숨차고 아침이 한결 가볍습니다. 앞서 함께 해본 자가 점검을 3달 뒤에 다시 해보세요. 항목이 하나, 둘 줄어 있을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혈관이 보내는 고맙다는 인사입니다. 곁에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가족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위를 조용히 나눠주세요. 혼자 하면 사흘을 못 넘기지만 둘이 하면 한 해를 넘깁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밥상을 바꾸면 훨씬 오래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드시는 혈관 음식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